이렇게 야위에서 확 터놓고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바람이 좀 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이렇게 확 이렇게 트여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확 트여 있으면은 모든 대상들이 마음 안으로 막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대상을 잡을 필요도 없고 다 들어버려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이 참 좋습니다. 뭐 굳이 어떤 포맷을 수행의 포맷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타임테이블이 필요 없는 수행이에요. 원래 이제 이 수행은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하는 수행이라서 그 열어놨다는 것은 그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부정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다 긍정하는 마음에 그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앞뒤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 열어놓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깨어있다. 뭐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또다시 열린다. 뭐 자유자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웅크리거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둬놓고 수행을 한다. 저는요 한때는 그 어떤 막 그 포맷을 정해놓고 막 조용하게 하고 막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수행을 참 힘들어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전 처음부터 이 세우민센터 수행이 우리가 법당에서 자선하는 사람은 하고 그 주변에 워킹하는 사람은 워킹하고 법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 뭔 소리, 스피커 소리 또 확성기 소리 또 얼마나 큽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수행자는 막 개미 소리 하나도 나지 않게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 법당에서 수행할 때 자선하는 사람은 자선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고 뭐 부시작거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별거 다 있어도 그게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보는 힘이 좋아가지고 강해져서 뭐 동대문 시장, 뭐 자갈치 시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사태의 대상은 안으로 들어있는 그 사태의 대상, 마음의 대상을 하는 거거든요. 들어있다는 것은 사태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뭐 바람이다, 소리다, 지금 많잖아요. 자들이 지금 알아차림 한다면 지금 마음 안으로 싹 들어가지고 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뭐 바람 아무 상관이 없고 일단 바람이다라고 하면은요 되게 뭐 차네, 덥네, 시원하네, 뭐 또 소리라고 하면은 아유 시끄러워, 물소리 시끄럽다, 뭐 좀 흘러오네 시끄럽다. 특히나 집중하는 수행에서는 막 그게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리 하나도 못 내게 하고 고양이 발걸음 소리도 싫어하는 게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인데 근데 우리는 사티의 대상으로 바꿔서 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떼자는 사도께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데도 그런 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끼 이제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잖아요. 뭐가 막, 누가 막, 아, 싫은 소리, 뭐가 막, 뭐 해서 어쩐다, 짜증났다, 어쩌다. 오히려 그런 인터뷰를 하면 사도한테 혼나잖아요. 그 상대한테 뭘 하지 마, 네 마음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쌀띠 수행으로 바꿔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다 뭐 성가시켜 군 사람, 그 옆에 뭐, 자기가 뭐 수영하는데 뭐 걷는 사람, 이런 사람 탄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미얀마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확성의 소리 얼마나 커. 시끄러운 소리 막. 거기는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하고, 뭐 나머지 그 세민센터에서도 각자 자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자들. 그 사람들 자기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거기서 공사도 하고, 응?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수영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시끄럽게 하든, 확성기를 틀어서 뭐라고 하든. 근데 저도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초보자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밤새도록 개 싸우는 소리 때문에, 왜냐면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자들이 잠을 못 자게 한다 이거야. 근데 아직 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상대 탓만 하지. 결국 그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끝도 없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 열어놓고 하는 막 터진 공간을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자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경행, 자선, 일상 같이 세 가지 타입을 같이 하잖아요. 늘. 같이 하는 게 그런 힘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시원한 것도 있고 사띠 대사는 또 따로 하고 사띠는 지할 일 지가 또 해요. 지혜도 지할 일을 하고 그래요. 지혜는 그렇게 이제 다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구별해서. 아니 오전에 그 붓에 관한 얘기를 좀 했더니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첨부 법문을 좀 더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끝트리를 보니까 물감인 줄 알았더니 물감이 아니고 근데 그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상이다. 어저께 얘기 중에 아상 얘기를 좀 했거든요. 가장 미세한 번뇌를 친다면 아상. 아상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번뇌 중에 아상이다. 아상 진짜 미세하거든요. 그게 아란의 도가지에서나 떨어져 나간대요. 그게 얼마나 미세하겠어요. 이 미세하다는 번뇌가 미세하다는 거는 보는 힘이 그만큼 더 아주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간애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미세하다는 게 이제 그 꽁꽁 저 밑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어가지고 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보는 힘을 얼마만큼 증장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 보는 쪽에서 도가지나 돼야 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란에서나 그 아상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늘 나라고 하면서도 그 아상은 못 봐. 그 나라는 게 아상하고도 아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늘 나라고 하면서도 아상은 못 보는 거예요. 참 아상처럼 그 악취가 심한 것도 없죠. 그 옆에는 정말 못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는데 늘 자기 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는 상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북극트리에 물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상이야. 이번에는 아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아상으로 캔버스에다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 뭐, 그 그림이 뭐예요? 자기 아상을 키우는 거야. 응? 열심히 아상을 키우는 거야. 그 아상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어진다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생로병사를 더 감추고 감싸려고 그러고 안 놀라고 그러고 이게 안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아, 살만큼 살았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먹으면 늙어지고 쭈그라지고 뭐 그런 건데 그 아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 이게 나이 먹으면 막 아상만 더 생긴대요. 그래갖고 막 더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몸은 노쇠해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러겠죠. 마음이 나라는 상을 하나 세워놓고 그래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야지. 아상만 높아지면 어떨 거야? 만화님도 어떻게 할 것이고 애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기 자신의 아상은 누가 거들떠보지는 않을 건데 말이죠. 그 아상은 어떤 사람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집안에서 같이 키우는 애견들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 반려견들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만큼 악취가 많고 고약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북극들의 그 아상으로 그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내 거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을 그리잖아요. 붓에 물감을 찍어서 큰 이 화가가 꽃을 그렸어. 다 완성을 하고 나니까 꽃이 멋진 꽃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이 아니라 자신의 자화상이었어. 자기는 딴에는 열심히 꽃을 그렸는데 그게 자화상이야. 북극들이 뭘 가지고 물감을 뭘로 썼다고 그랬죠? 자신의 아상을 갖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북극들의 물감이 아니라 아상을 갖다 묻혀가지고 그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렸지. 그러니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어. 이걸 어쩌면 좋아? 그래 놓고 품평을 해달래. 전시하고. 난 몰라, 이제. 화백들한테 나 맞아 죽을라가도 모르겠다. 이건 법계색이에요. 세간에서는 또 세간에대로 어떤 그런, 값어치를 또 부여를 하겠지만, 법계에서 보자면, 그런 얘기지, 뭐, 그 사람들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다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지금 뭐예요? 그게 이 붓이 보는 마음이요. 붓이 보는 마음이라고. 보는 마음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 자신의 아상도 들어있고, 다 완성된 그림이 자기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저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상대로 하여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또 상대한테 퍼붓잖아요. 나중에 뭐 파이팅이 되겠지만. 화가 나도 그 화를 부리는 거는 상대한테 가지를 않는다. 내가 화 부리는 것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저한테 부린 거예요. 똑같아. 큰 꽃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질투를 하고 또는 오바를 하고 그게 다 했던 늘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의 마음 안으로 합니다. 갖다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HU야. HU. 그 HU가 뭐죠? 뭐의 원료죠? 윤희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까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도 견뎌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문 중에 세우민 큰사님께서 그런 법문이 있는데요. 워칭마인드, 노잉마인드에 그게 있어요. 두 마음이 함께 해야지 한 마음만 가지고 보면은 벌써 어긋난다. 뭐다라고 할 때는 이미 거기는 나가 들어있다. 나이잖아, 아사, 자화사. 나가 들어있다. 워칭마인드, 노잉마인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를 키우는 거라고도 하지만은 이 빠냐띠의 세상, 빠냐띠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그 자티두카의 얘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견뎌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벗어나려고 지금 수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빠냐띠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나라고 하면서,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아는 사람 있나? 지금 이런 풀나무, 이 나무와 자신의 몸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연관관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거와 자신의 몸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뭐 백날 뭐 안이비설신의 색상 비추법 뇌도 이 지식으로 쌓는 거하고는 직접 이해해서 하는 거하고는 그 힘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는 거, 그게 사티 수행이란 말이에요. 사티와 지혜 수행. 사티가 자라서 지혜로 커서 지혜로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 것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아상을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더 커지기 더 커질 뿐이지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서 통찰을 해서 통찰제로 보거나 도가제로 봐야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상 너무 뿌리가 깊어서, 모화성의 뿌리 너무 미세해서 웬만한 뭐 그건 사티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사티 갖고는 안 되고 지혜의 힘도 도화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없어진다.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렇다면 빠냐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빠냐띠 형성, 범부의 세계, 나라고는 세계, 그 범부의 세계가 나라고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것이 있다 해서 이게 이렇게 없다 해서 그게 없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 정신적인 저희 이야기거든요. 정신적인 측면이라. 막 정겨울 한 마리 그랬죠. 난 들었는데. 꽥꽥꽥 하고 끝났거든요. 저게 사라진 건가요?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나는 왜 계속 안 사라지고 계속 이 물소리는 나죠? 나도 분명히 지금 그 끈처럼 이어진 건 아닐 텐데. 물이 다 꺼내졌잖아요, 사실. 우리 수행에서는 저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봐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그 낯설음, 그 해상도가 성어성을 헐렁헐렁 해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그 낯설음은 다른 동의가 많아요. 동떨어짐, 분리. 그런 것들은 다른 또 용어도 많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견뎌볼 수 있어요. 이 어떤 용어도 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의의 반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뭐 책이나 뭐 자꾸 교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용어만 그냥 보기 때문에 동의의 반의를 넓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벗어난 데 있어서 조금은 팍팍 끓을 거예요. 그게 원활하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서 말을 한다면은 사유도의 가르침, 법문, 글, 또는 음성법문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막 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진멸도의 그런 그 루트만 밟으면 되거든요. 그 고진멸도는 또 뭐 중도 뭐 고진멸도가 사생지죠. 그 다음에 뭐 사트파타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그 뭐 무상고무와 이런 거 다 연관돼 있거든요. 이게 그 쭉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주변 것들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쌈마잖아요. 쌈마. 바른 거. 바르게. 바르게 봐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못 보는 것들은 그게 다 왜곡돼서 자신의 인식이나 지각을 지가 왜곡을 해요. 참 어디 어디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의식을 지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를 지가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지 마음. 이게 좀 뻑뻑하잖아요, 지금. 이거 또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지가 던진 부메랑에 지가 맞는 거예요. 사태와 제어가 없으면. 사태와 제어가 있으면 이게 던지지도 못해, 이제. 던질 수가 없어. 못 던지게. 제가 못 던지게. 그냥 끊어내버려. 던지려고 하는데 다 끊어내버려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못 던져. 응? 저는 산불 안 가는데? 뭐다라고 안 해. 지는 대상이 틀리잖아요. 지는 대상이 뭐죠? 빠라마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또 빠라마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용어는 빠라마타 이렇게 내자로 돼 있어. 뭐 그게 또 뭐 번역으로는 뭐 실제다, 궁극적인 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상이다 뭐 그게 대해서 얼마만큼 아냐는 얘기. 부처님 단말은 솔직히 말해서 말을 한다면 머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것들을 실제로 해서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것도 또 수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물병이나 뭐 나무, 물병이다 하고 나무라고 했는데 이걸 왜 물병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몸을 왜 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몸을 몸이라고 한 것 한번 뭐 여러분들 고찰해 본 적 있나요? 몸을 왜 몸이라고 하나? 몸도 뭐 그 종류가 많아요. 근데 왜 딸랑 왜 몸 하나만 알고 말아? 몸을 다른 얘기도 하죠. 뭐 색이라고도 하고 물질이라고도 하고 있잖아요. 응? 참 그 몸이라는 그 단어, 용어, 색이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세간에서 아는 것처럼 그 용어가 주는 의미대로만 알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 벗어나기가. 그 멘탈적으로 물리적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마음, 정신, 의식, 멘탈. 그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그게 벗어난다는 게 그게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게 몸과 마음이 사라졌다. 또는 뭐 오온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온이 무상하면 뭘로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말만 갖고만 안 돼. 법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오온이 무상하면 이제 빠르마타 된 거거든요. 그 무상이 허무나 뭐 염사나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응? 근데 자꾸 오온이 무상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럼 바로 지혜가 나야 됩니다. 오온에서도 적분해서 봐야 할 그런 이치들이 엄청 많아요. 딸랑 오온이라는 단어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무대기만 갖고는 안 돼요. 5개 무대기만 갖고 안 된다. 하나하나에도 다 붙어 있어요. 이치들이. 그런 것들이 좀 깊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디그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혜가 증량하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닫혔던 것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드러나 주니까 그래서 이것이구나. 우리가 수행하면서 어떤 한 가지만 디그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넓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팔도도가 그 비행기 활주로 이렇게 넓은 길처럼 됐는데 선만 8개 있다고. 이 선 걷어내버리면 하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 길이 그거예요. 그와 같아요.
디거는 게 아니라 넓이에요, 넓이. 넓게 알으면은 가네들이 다 꽤 맞춰줘요. 그래서 지혜는 종합선물과 같다. 종합선물 세트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사라기들을 많이 모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드러나서 알게 돼요. 이 수행이 그래서 참 신비해요. 신기하고. 이게 수행자는 자신의 티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마음을 항상 오픈시켜 놓고 가둬놓지 말고요. 오픈시켜 놓고 그 마음가짐과 견해를 발휘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돼요. 막 디그하거나 뭐 어떤 막 이론적인 것을 갖다 막 끌어들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론적인 것을 갖다 끌어들이면은 이게 지혜가 증장이 안 돼요. 자꾸 지식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통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통찰이라는 게 순전히 자신의 마음이 하는 일을 아까 같이 세간을 형성하는 마음에 관계져서 그걸 풀어내는 그런 두 가지를 해요. 마음이라는 게 그쪽 마음도 있고 이쪽 마음도 있고 그게 산냐와 지혜는 동시에 일을 한다. 그런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각각 제할 일을 또 해요. 영관 지어주면서도 떨어져서 각각 또 산냐는 산냐대로 제할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제할 일을 하고 이 양쪽을 다 봐야 되고 조건 지어지는 관계 이게 그 빠짜라고 그러죠. 조건 지어지는 관계 조건을 풀어지는 관계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봐야 돼요. 이게 사티에게서 더블클릭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조건 지어지는 빠짜야. 빠짜야도 조건 지어지는 게 있고 조건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빠짜야 연기지 뭐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서 이게 수용하면 다 알기 때문에 글 읽어보면 그냥 안단 말이에요. 굳이 그게 뭐다 이게 그렇게 않더라도. 왜냐면 이 지혜는 늘 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거든요.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 지어져 가는 그런 빠짜야도 알고, 그 풀어지는 그런 빠짜야도 알고, 연기도 알고, 각각으로도 알고, 전체로도 알고, 붙여서도 볼 줄 알고, 떨어져서도 볼 줄 알고. 그게 다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지혜가 나면 수행이 참 수월합니다. 그냥 뭐 생각 하나만 갖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우 수행하기가 수월하죠. 그때는 맨 조사만, 이렇게 법의조사로서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수행하는 모습을 안 들켜요. 이게 수행하는 상을 낼 필요가 없어. 수행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은 상자가 볼 때 전혀 수행하는지 어쩌는지를 몰라.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고수들은 수행하는 척을 안 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행이 수행하는 줄 몰라. 근데 항상 하고 있어. 쉰다고 하지만은 항상 하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일하기 때문에. 지혜가 일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치만 계속 조사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동안에 좀 해놓은 게 있어야지. 이제 지혜가 날 때야 하는 얘기고, 그러기 전에는 싸띠하고 함께 살아야죠. 그것도 있는 싸띠하고.